벌이가 전혀 없는 사장님들도 1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명원 신고금도 94만 4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생력TV 10번째 시간 이대한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플레이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창업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현명한 자본금 사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창업 자금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 생략할 부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에 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중 인테리어 비용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제외한 전체 비용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찾기 힘들고 여기저기 광고만 하는 프랜차이즈만 보이고 사회 지원 사업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설비, 전기, 목공, 타일, 도장 등 모든 공정에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감리 직원 1명 내지 2명만 본사 직원으로 고용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프로젝트별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내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해 의문이 들겠지만 어려운 건축과 설계가 아닌 내부만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정으로는 철거, 도어 설치, 설비, 전기, 목공, 타일, 익스테리어 순으로 진행하면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공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방식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사의 진행 방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공정을 조금만 변형해 중첩되는 자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한다면 비용은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오늘 방송은 자금이 부족해서 개인 창업에 대해 생각만 하는 분들에게 창업 자금을 낮출 수 있는 정보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진행하는 공사는 철거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 종료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지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를 지급하고 새롭게 임대인과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철거에 대한 권리까지 승계가 됩니다. 인수된 매장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본인 사업장 목적에 맞게 철거가 이루어져야겠죠. 가급적 철거가 완료된 매장을 구하면 좋지만 상권 좋은 곳에서 빈상가를 찾기는 어렵고 대부분 권리금 지급을 통한 임대차 권리 승계와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간단한 철거의 경우 인근 마트에서 왜 우리 폐기물 처리 비닐이나 지자체에서 발행한 분리수거 스티커를 구매해서 부착 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만약 간단한 철거가 아니라면 우리 오한마라고 해서 큰 망치 같은 게 있어요. 또는 드릴과 같은 장비 준비해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1명에서 2명 정도 인력을 1일 단위 고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수월히 철거할 수가 있죠. 만약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비용을 치르고 정식 철거업체 의뢰한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과 인력 비용을 합산해서 대략 비용은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하지만 철거를 개인 또는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진행한다면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50% 이상 절감시킬 수 있죠. 비용을 아끼고자 한다면, 간단하다면 직접 철거를 진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진행해야 하는 공사는 우리 도어 설치입니다. 가급적 창업자가 보유한 자본을 고려해서 기존 도어를 청소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출입문이 노후돼서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신의 컨셉과 불일치해서 바꾸고자 할 경우 앞선 철거 때 도어를 프레임과 함께 철거를 같이 철거해도 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도어 업체에 의뢰해서 기존 문 철거와 신규 문의 교체 공사를 권장해 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도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공사 장비를 넣고 빼는 시간이 필요 없겠죠. 또 각종 치안에 대한 불미스러운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어를 공사하기 전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공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세 번째 해야 할 공사는 설비 공사입니다. 인테리어 과정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공사죠. 해당 공사가 잘못되면 개업 이후 얼마 안 돼서 참기 힘든 악취나 하수구 역류, 수도관 파열로 재공사를 하거나 이로 인해서 폐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문제의 경우 인테리어의 문제라기보다 본질적 건축물의 기초 설비적 문제가 더 많지만, 설비 공사는 여타 공사 내용과 비교해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지만 소자본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사고요. 매장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중요한 부분, 바로 수도와 하수의 공간을 만드는 공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물을 쓰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물을 쓰는 업장이라면 하수가 반드시 존재하죠. 설비 공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영업 과정, 물이 역류해서 넘치거나 수도가 파손돼서 물바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또 하수의 역류는 악취로 인해 고객 발길을 돌리는 최악의 파급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반드시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설비 공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매장 내부 스케치와 기계 장비의 구도 등 염두하고 배수 공간과 수도 공간을 정해서 가급적 가까운 지역 설비 업자에게 의뢰하면 돼요. 일부 업종의 경우 하수관에 고기의 지방 기름 있죠. 음식물의 찌꺼기나 생크림의 유분, 휴지, 각종 가루가 이렇게 쌓이는 퇴적 등 다양한 문제로 하수구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수도관이 단열이 잘 안 돼서 겨울철 동파돼서 수도를 녹여 사용하든 수도 배관이 터지는 등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때 지역에 가까운 설비업자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 지역 내 매장과 가까운 설비업자 연락처는 꼭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겠죠. 네 번째, 업종에 따라 적게는 30%, 많게는 60%, 70%까지 창업 비용이 사용되는 공사. 내부 인테리어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 목공 공사입니다. 목공 공사는 인체에 비유해서 형태를 이루는 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업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죠. 자본을 적게 들여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창업 평형은 평균적으로 10평 내외입니다. 아무리 작은 현장도 목공 공사의 경우 2인 또는 3인이 한 개 팀을 이루죠. 이들한테 1일 지급되는 인건비는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돼요. 이때 공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길이 길어지면 공사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입된 인력 비용과 공사의 내용, 기간을 잘 계산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 창업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매장이 작다고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적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괄적 공사 진행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할 수 없어서 추가 기일이 더 소모되는 거죠. 평형이 작아서 재료에서 절감된 비용을 오히려 인건비에서 더 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들이 10평 이하 또는 12평 이하 매장 공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일반적인 소매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에 대해 업체 인테리어를 의뢰하면 요즘 말로 가성비라고 하죠. 투자 경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인테리어 평형은 12평에서 15평 이내가 비용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평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에 어디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돼야 할지 충분한 현장 검증을 통한 시뮬레이션 스케치와 현장 감리를 통해 목수분들에게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정확히 전달되는지,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만 가지고 공사 내용을 전달하면 대부분 창업자 생각과 공사하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서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면이 없다면 우리 간단한 스케치로라도 본인의 생각한 구성을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사 과정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요청하면 공사 일정이 늘어나겠죠.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분들은 공사 과정 발생한 오류를 냉정히 판단하고 넘어갈 건지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힘든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단한 스케치로 목수분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매번 진척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목수 인력을 구하는 방식은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아두면 인력 구함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내 주변에는 공사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인터넷 검색창에 목수라고 검색만 해봐도 뭐 네이버 카페나 그 광고하는 인력사무소 같은 단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 직접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현장 소장의 역할도 함께, 잡부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즉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만 공사에 사용되는 중간에 부족한 재료 공급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을 사야 할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대장 목수에게 물어봐요. 자재의 명칭과 수량을 체크해 보세요. 그걸 발주하고 공사 일정에 맞춰서 배송받으면 됩니다. 초보자가 한꺼번에 완벽한 자재의 물량을 계산하는 건 힘들어요. 공사 과정 버려지는 자재까지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주자재와 부자재 같은 경우는 공사 중간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까운 철물점이나 목재상의 위치를 사전 점검해 두는 것도 직접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번째 공정,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 인체 구석구석 생명을 전달하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기계 장비를 작동시키고 매장에 자연광이 없더라도 밝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몸에 피가 잘 안 돌면 어때요? 혈색이 안 돌고 어지럽고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겠죠? 매장에서도 전기빛이 빠지면 매장이 생기가 안 돌고 칙칙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장에서의 전기는 생기이면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공사예요. 보통 상가는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부여한 3kW를 사용하고 있지만 2kW까지는 추가 증설 비용 없이 신고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난방기, 오븐 기계, 냉장고, 각종 머신 등 매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는 사용 전력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산해서 내 매장의 사용 전력을 승합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매장에 사용될 전기 장비와 장치에 대해서 사전 몇 킬로와트가 순간 전력으로 사용될 것인지 계산해야 해요. 이때 기본 전력,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전력 3kW보다 내가 사용하는 장비 전력이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가 기본 전력을 웃돌 경우 차단기가 수시로 내려가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 전력보다 전기 증설을 터무니없이 10kW, 20kW 높게 증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은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추가 공사비용 증액과 사용 과정의 기본 요금이 40만원, 60만원, 80만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굳이 편하게 쓰기 위해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 그것도 고정비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10kW 기준 증설 비용과 전기선 두께도 다르고 화재를 대비해 인테리어 소재부터 전기 피복 소재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한 소방법 규제로 인테리어 과정 소방법을 모르고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 내용물들을 다 뜯어내고 다시 재공사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유념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전기공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공사는 한 번에 전기공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 최소 2, 3회 작업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목공공사와 함께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공사하는 것이 가장 외부로 전기선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최종 콘서트만 보이게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기공사의 순서는 목공공사 초기에 배관만 분배해요. 이후 배관 안에, 비어있는 배관 안 전선을 삽입하죠. 자, 마감 때 각 콘서트와 전등을 합체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사의 방식은 업체 의뢰 시 대부분 평형으로 계산해서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때는 인근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전파사에 요청하면 보통 3일, 4일 일당과 재료비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전기선, 전기 테이프, 목장갑 등 해당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목돈이 나가지만 업체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은 매우 저렴할 거예요. 6번째, 익스테리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성수동과 홍대, 요즘 말로 힙한 곳에 따라 과거의 간판 업종과 무관한 과거 사용하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던지 외부 간판을 달지 않거나 축소해서 영업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내적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일부 트렌드만을 쫓아서 창업하는 경우를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백화점의 익스테리어는 백화점에 어울려야 하고요. 시장의 익스테리어는 시장에 어울려야 합니다. 우리 배우 박서준과 배우 한소희를 보고 과연 연기력만으로 그들이 주연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값비싼 음식점에서는 왜 비싼 접시를 사용하고 메뉴마다 플레이팅에 왜 신경을 쓸까요? 간판과 익스테리어, 테라스는 매장의 외모이며 소비자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 끄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창업자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매장을 열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외적 경쟁력도 갖춰줘야 하는 겁니다.
익스테리어를 통해 간판, 테라스를 이쁘게 만들고 고객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잡으세요. 기타 타일 공정도 있고요. 도장 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건 목공에서 대신 나무를 마감재로 써도 되고 페인트와 같은 염료로 도색을 해도 됩니다. 창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공정을 빼야 인건비와 재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목공이나 페인트와 같은 재료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에어컨, 의탁자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창업의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한두 가지만 줄여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비용을 집중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중을 축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생력 TV 결론. 오늘 우리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창업 경비를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 공정별 진행 방법과 그 과정 창업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창업 비용을 줄이는 방법, 자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보도 기술도 기획서라는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전하기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으로 투자하면서 로열티와 각종 수수료, 물류에 대한 압박을 감수하면서 왠지 갑질을 당할 것 같고 본사에 호구가 될까 망설여지기도 하죠. 인테리어 업체 중 근면성실한 업체, 착한 업체도 있지만 비용만 받고 도망가는 업체들도 있고 공사를 엉망으로 하고 배째라고 나 몰라라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익혀서 자신이 당하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9회에서 작시성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울 뿐 일단 시작하면 반 이상 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를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행력이 높아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인테리어를 직접 실천하실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나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이런저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 찾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줄까요? 찾지도 않았는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청하다, 찾다, 두드려라. 단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무엇이 되었든 실천해야 할 단계입니다. 처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기 어려운 거고요. 숙련에 따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떻게든 시작한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금의 내 모습에서 어떤 결과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자생력 TV 이대한 센터장이었습니다.